원일이TV 115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6월도 갔고 이번 주 중에 7월을 맞이합니다. 제가 새삼스럽게 달력을 쳐다보는 이유가요. 7월 한 달 전국을 덮을 두 가지 큰 이슈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윤미향 의원 검찰 소환하고요. 7월 15일 공수처 설치. 이 두 이슈로 7월 한 달을 보낼 거다. 전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먼저 윤미향 의원 검찰 소환이 임박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폭로 이후에 두 달이 다 돼가고 마포쉼터 손영미 소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지도 22일이 지났어요. 윤미향 의원 꿋꿋하고 뻔뻔하게 버티고 있죠. 의정활동한다면서 국회 활개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검찰 소환 임박했다는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뭘 어디까지 수사를 했는지 깜깜입니다. 국민은 알 도리가 없어요. 조국, 추미애, 전현직 법무장관 덕분입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그 미명 아래 수억, 수십억 불투명한 돈의 흐름, 덮고 가리고 숨기는 그 비리의 카르텔, 과연 파헤쳐지기는 할 건지 국민은 알 도리가 없다 이겁니다. 역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앞장세워서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전현직 법무장관 때문이다. 국민 입장에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윤미향과 정의연의 부실회계, 국민성금, 그리고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 문제, 이 문제만큼은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감시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잊혀지면 묻히는 거예요. 그건 정의와 공정을 포기하는 거다. 언론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해야 될 이유다. 취재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해왔던 건데 불행히도 대한민국 언론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친여 매체 혹은 사이비 자칭 언론인들은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윤미향과 정의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고 적극적 가짜 뉴스로 쉴드를 치는 행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제한적이나마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수사의 주체인 서울 서부지검 윤미향 의원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단계랍니다. 윤미향 의원 소환은 비공개가 될 가능성이 커요. 지하 주차장으로 빼겠죠. 기자들 피해서. 조국 전 장관이 그랬듯이 형사사건 공개 금지 원칙 또 등장할 겁니다. 계좌 추적 결과, 압수수색 자료 분석 결과, 참고인 조사 결과 검찰을 통해서 확인되는 건 거의 없어요. 일부 유튜버가 길원옥 할머니 통장 내역을 공개한 게 그나마 새롭다면 새로운 뉴스입니다. 2017년 11월 20일 길원옥 할머니 통장에 정의연이 모금했던 국민성금 1억 원이 들어왔다가 1시간 만에 모두 빠져나갔다. 500만 원, 5천만 원, 2천만 원, 2,500만 원 순으로 빠져나갔다. 통장 내역을 공개한 이 유튜버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길 할머니가 2015년 치매 진단을 받았고 2017년 이후 길원옥 여성평화기금에 5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정의연이 주장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통장에서 1억 원이 사라졌는데 무슨 돈으로 기부를 했다는 거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의연이야 국민성금 1억 원 모은 거 전달했고 그중에 5천만 원은 길 할머니가 정의연에 기부를 한 거고 나머지 5천만 원 중에 1천만 원은 양아들한테 준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4천만 원은 할머니가 보관하고 있어서 정의연은 모른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기존 주장에서 큰 틀에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무튼 윤미향 의원 검찰 소환 임박했다. 손영미 소장 자살의 원인은 길원옥 할머니 통장 관리와 관련된 것 같다. 정의연 회계 책임자하고 관련자 참고인 조사는 거의 마무리됐다. 그를 토대로 윤미향 불러서 직접 조사할 시점 다가왔다. 그런데 언론 보도는 여전히 제한적일 거다. 거대 여당의 힘으로 잔뜩 누르고 있다. 두 번째 이슈, 공수처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와대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냈죠. 지난주에 7월 15일로 예정된 공수처 설치를 위한 조치를 빨리 해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원일이TV 방송을 통해서 7월 15일 공수처 설치는 예정대로 되기 어렵다. 몇 번이나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7월이 공수처 정국이 될 것 같냐?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 시도할 것 같다. 이 기류 변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후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2명이 야당 몫이기 때문에 찬성 6명 채우기 어려운 구조가 된 거는 다 아실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선 총선 압승으로 제3교섭단체의 씨를 말린 게 승자의 저주가 됐죠. 176석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103석
제1야당 미래통합당, 교섭단체가 딸랑 2개로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자체를 선정 안 하고 버티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7월 15일 공수처 설치는 물리적으로 어렵죠.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관측이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비장의 한 수, 꼼수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바로 공수처법 운영규칙 2조 3항. 백혜련 의원이 주도해서 만든 운영규칙 변경안이라고 그래요. 어떤 교섭단체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기한 내에 선정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그 추천권을 다른 교섭단체로 넘길 수 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국회의장이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를 먼저 합니다. 기한을 딱 정해요. 언제까지 각 당이 교섭단체별로 제출해 주세요. 교섭단체를 해봐야 2개밖에 없으니까 더불어민주당 2명, 미래통합당 2명 추천위원 명단을 넘겨주세요. 기한을 딱 정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야당인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기한 내에 추천위원을 내놓지 않겠죠. 그러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미래통합당은 기한을 못 지키셨네요. 그렇다면 다른 교섭단체, 남은 건 더불어민주당밖에 없으니까 그럼 민주당의 야당목 추천위원 2명 거기까지 지명권을 몰아드릴게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야당목 추천위원 2명을 빼앗기는 겁니다. 물론 이 운영규칙 아직 확정 안 됐고요. 확정돼도 국회를 통과돼야 됩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기 매우 어려운 사안이죠. 그런데 민주당이 이 운영규칙 먼저 처리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여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이 운영규칙 통과되면요,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신의 한 수고 미래통합당한텐 독배 같은 한 수가 될 거예요. 이건 국회의장에게 칼자루를 넘겨주자.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 기한을 정하자. 그 기간 넘기면 국회의장이 추천위원 지명권을 여당에 넘겨준다. 계산법은 뻔한 꼼수인데 그나마 이걸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야당의 대응은 뭐냐? 통합당 유상범 의원이 야당의 운영 규칙안을 별도로 내놓긴 했습니다. 야당목 추천위원 2명을 국회 의석수에 따라 추천하도록 규정하자.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끼어들 여지를 원천 봉쇄해서 야당의 추천권을 담보받자. 내용을 보니까 이게 골자던데 민주당이 안 받으면 그만입니다. 거부하겠죠. 어쨌든 여야가 공수처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한 달이 시작됐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24일에 공수처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발송했다고 했죠. 받았을 거예요. 정확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를 빨리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입니다. 공수처 법에 따른 절차를 시작해 달라는 거예요. 작년 12월 30일 공수처법 국회 통과할 때 그 난리통 기억나시죠? 바로 등장했던 그 동물국회 상황, 그 충돌. 그 법에 따라서 공수처는 7월 15일 날 출범을 해야 하는데 역으로 계산을 하면 7월 4일에는 대통령한테 국회가 추천하는 후보 2명의 명단이 넘어가야 합니다. 그 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고르고 인사청문회 거쳐서 임명을 시키고 그러면 공수처가 출범하는 건데 주먹국으로 따져봐도 물리적 시간이 안 되죠. 국회 원구성도 안 되고 있는데 여야가 무슨 수로 후보자 추천을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회의장한테 공수처장 후보자 명단을 추천해달라, 이 공문을 보낸 건 빨리 처리해라, 빨리 밀어붙여라, 이 요구로 봐야죠. 청와대의 명확한 요구를 받은 국회의장하고 민주당이 그래서 운영 규칙 꼼수를 들고 나온 겁니다. 여야의 충돌은 이게 피하기 어렵게 됐어요. 이거 말고도요, 공수처법 후속 조치도 충돌 포인트입니다. 국회법 바꿔야죠. 인사청문회법 바꿔야죠. 후보 추천 운영 규칙 말씀드린 그 내용 바꿔야죠. 공수처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원회죠. 여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만큼은 절대로 양보 못한다고 그 집착했던 이유가 이 공수처 설치가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2번째 쟁점이 되겠죠.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시켜야 돼요. 그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청문위원을 여야 몇 명으로 한다부터 이거 합의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이 공수처장 추천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 이른바 운영규칙인데 이건 앞서 설명을 드린 바 그대로입니다. 여야 합의가 어렵죠. 여기까지 국회 상황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건 여야의 정치적 수싸움이고 국민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건 초대 공수처장이 누가 될까, 이거 아닐까요?
공수처가 뜨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 수사 대상이다. 여권에서 워낙 자주 공언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먼저 잡을 초대 공수처장이 된다면 누가 될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이광범 변호사 얘기가 요즘 자주 나옵니다. MB 때 이명박 전 대통령 그 내곡동 사저 특검했던 그 이광범 변호사예요.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 출신이고요.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의 요직을 거친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변호사입니다. 뜻이 있다고 보는 게 최근 행보 때문이에요. 자신이 세운 그 로펌 대표 물러났어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변호 맡았죠. 이재명 상고심 변호도 맡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개국본, 그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그 단체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이건 민주당하고 확실하게 손을 잡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되겠지요. 근데 그건 역으로 말하면요. 이광법은 절대 안 된다. 초대 공수처장으로. 통합당이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합의해줄 인물이냐 이겁니다. 조국 수호. 이 이미지가 이렇게 강한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 1호라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표방한 단체를 변호한 인물인데 야당이 합의해줄 가능성이 있겠냐 이겁니다. 이 역시 확정된 거는 없지만 여야가 대립하는 그 포인트는 결국은 공수처장 그 인물 자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설치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제1야당으로서의 역량을 평가받을 첫 관문이 될 거예요. 7월 15일이야 물리적으로 어려울 테니까 넘길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민주당이 앞서 말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어떤 견제 능력이 있을까? 제가 봐도 그건 뾰족한 수가 없기는 합니다. 분명한 건 공수처 설치를 위한 몇 가지 예상되는 그 꼼수와 힘의 논리, 어떻게든 이걸 제대로 막지 못하면 통합당 대선까지 계속 무기력하게 끌려다닐 거예요. 승자의 저주가 돼버린 공수처 설치, 그걸 돌파하기 위한 민주당의 꼼수와 그 시도, 통합당은 이거 못 막으면 당 문 닫는다 이런 각오로 응해야 될 듯한데 그런 결기와 결단과 결집이 이뤄질지 두고 볼 일이긴 합니다. 공수처가 이대로 탄생한다면 조국 일가 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런 권력형 범죄 수사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수사하던 윤석열 검찰 매우 곤란한 지경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공수처는 7월 전국에 가장 핫한 뉴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원일이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